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스테이크푸 운영자 디노입니다. 최근 현업이 바빠진 까닭에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위임자분들 전용인 디스코드 채널이나 오픈 카카오톡방에서는 꾸준히 카르다노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므로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소식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주 단위로 네이버 블로그에 소식들을 모아서 공유를 드리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상을 만든 까닭은 국내 디파이 생태계에서 유명한 모 기자분께서 카르다노에 대한 무지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카르다노는 플랫폼 프로젝트이면서 디앱이 없다고 발언을 하시면서 무시하시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카르다노가 개발을 멈추고 있는 줄 아는 대부분의 이더 맥시들과 비슷한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카르다노는 고겐 하드포크 이후 카르다노 온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 및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형 네트워크가 되었고, 연간 단위로 비교했을 때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중에서 3배가 넘는 자산 전송이 일어날 정도로 매우 활발한 생태계를 이뤘습니다. 현재 카르다노 메인넷에서는 89개 이상의 디앱들이 서비스 중에 있고 992개의 프로젝트들이 테스트넷에서 개발을 하며 메인넷에 론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카르다노 큐브라는 곳을 접근해 보시면 카르다노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분만을 안다고 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 카르다노도 TVL이 아직은 낮긴 하지만 모 기자분이 말하는 것과 달리 카르다노에 덱스들이 있고 이를 통해 각종 디앱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노 스테이크풀 위임자분들 중에서 일드 파밍을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덱스의 유동성을 제공하면 왜 수익을 취할 수 있는지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라마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카르다노 온체인에서 서비스 중인 각종 덱스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고겐 하드포크 후 최초로 론칭한 덱스는 무슬리 스왑인데요. 하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에이다 홀더분들은 무슬리 스왑의 존재나 최초의 덱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버전 1 시절 일반적인 덱스들의 수업 방식인 AMM 방식이 아닌 오더북 방식을 썼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이긴 했지만 자산을 수합하기 상당히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 다음에 설명드릴 썬디 수합의 마케팅에 눌려서 덱스 자체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한몫하였습니다. 현재는 버전 2 덱스가 배포되어 AMM 방식으로 자산의 수합이 가능해졌고, 카르다노뿐만 아니라 밀코메다 사이드 체인에서도 덱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덱스들의 유동성 풀을 활용하여 덱스 어그리게이터 기능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일드 파밍보다는 거버넌스 토큰인 밀크 토큰의 스테이킹으로만 보상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카르다니언들의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카르다노에 론칭된 덱스는 썬디 수합이었습니다. 카르다노 스테이크풀 운영자들에게 지원을 받아 덱스의 백엔드 네트워크를 지탱해줄 스쿠퍼를 선출하였고, 그들에게 스테이킹하는 모든 지갑들의 거버넌스 토큰인 썬디를 무료로 지급했는데요. 이 외에도 카르다노의 펀드를 받고 있었으며 다양한 마케팅을 트위터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인기를 누렸던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덱스 론칭되기 전에 발생된 석연찮은 100만 에이다 이상의 초저가 수합 사건으로 가격이 초창기에 급상승하여 수많은 사용자들의 거래가 슬리피지 초과로 불발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지나치게 썬디 토큰의 가격이 높아졌지만 이후 심각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여 흔히들 말하는 물려버린 투자자들을 양산해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보안 감사 결과와 덱스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또한 공개하지 않는 등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항목들을 숨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일드 파밍 풀의 보상 회수 시 특정 사용자들은 불가능한 버그를 겪고 있다는 점 등 대중들을 불편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기 1위의 TVL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프로젝트였지만 현재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카르다노 온체인 덱스들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수합은 테스트넷에 출시할 때에는 카르다노의 회계 모델인 EUTXO를 무시한 채 개발한 까닭에 20초라는 블록 생성 시간에 처리될 수 있는 트랜잭션이 한 건인 극심한 지연 현상을 보여주었는데요. 따라서 온갖 퍼드를 양산하는 예물단지였지만 현재는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덱스의 자산 예치 시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과 동일한 가치의 에이다나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해야 되는 다른 덱스들과는 다르게 단일 자산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잽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카라다노 DF 프로젝트의 다양한 유동성 풀과 함께 일드 파밍 풀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드 파밍에 대한 더블 파밍이라고 하여 거버넌스 토큰과 해당 유동성 풀의 볼트 토큰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썬디스왑과 달리 덱스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및 보안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현재 3위의 TVA를 보유하고 있는 윙라이더스는 비교적 최근에 메인넷으로 론칭된 프로젝트인데요. 썬디스왑과 마찬가지로 카라다노의 펀드를 받고 있으며 좋은 백커들이 포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타 덱스들과는 다르게 덱스에 예치한 유동성 풀의 에이다를 특정 스테이크 풀에 스테이킹해서 그에 따른 에이다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특성을 최초로 도입한 프로젝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나온 덱스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VL 5위를 달리고 있는 미아우스왑은 한때 기대를 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로드맵상 계획한 특성 구현 관련 거의 업데이트가 없는 수준이고 실망한 투자자들이 꽤나 많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닥스 프로 또한 사용하는 카르디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카르다노 큐브에서도 보셨듯이 카르다노에서 개발되고 있는 DF들도 많은데 왜 사람들은 유독 덱스에 열광하고 저도 덱스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초기에 토큰 판매를 통해 투자를 받아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벤처기업들과 같은 상황인 것이지요. 초기 암호화폐 생태계는 이더리움을 지불한 ICO를 통해 초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토큰 판매를 하였고, 이를 악용한 러그풀들이 많아지면서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제도권에서도 이를 제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암호화폐 초기 투자는 거래소에서 주도하는 IEO나 탈중앙화 조직에서 주도하는 IDO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지갑 사용자의 신원 인증이 필수적으로 붙기까지 하였습니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도 오켄레이저나 벤트 파이낸스, 카드 스타터 등 다양한 IDO를 위한 런치패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DF들이 토큰을 판매하고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을 판매하는 데 성공한 프로젝트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통해 보여주고 토큰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미션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일단 프로젝트 토큰의 가격을 올리려면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있어야 하지만 초기에 프로젝트를 바이낸스나 국내의 워피트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덱스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덱스에 상장된 다양한 DF 프로젝트들은 해당 덱스 생태계와 함께 커나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DF 프로젝트의 토큰이 상장될 수 있는 덱스는 카르다노와 같은 플랫폼 프로젝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되는 것 외에도 덱스는 DF 프로젝트나 이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화 거래소는 매도 및 매수를 위해 마켓 메이커라 일컫는 집단에 의해서 특정 토큰의 매수 매도벽이 상성이 되고 사용자들이 언제라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산의 유동성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덱스는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해줄 다양한 참여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참여자들을 영어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요. 해당 화면은 파비아 토큰과 동일한 가치로 만들어진 파비아 에이다 유동성 풀의 예시입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은 같은 가치의 토큰을 예치해서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 양에 따라서 LP 토큰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유동성 풀을 활용해서 덱스를 이용해서 자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유동성 풀의 페어 종류에 따라서 그 반대급부 토큰을 준비하여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에 발생된 수수료들은 유동성 제공자들이 추후 LP를 반납하게 될 때 자신이 예치한 자산의 할당치만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덱스에 상장된 프로젝트의 토큰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제공되는 LP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안정적인 가격과 함께 거래 흐름이 확보가 되고 가격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LP를 해지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일드 파밍 풀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만들고, LP 토큰을 이곳에 예치하는 사용자들에게 덱스의 거버넌스 토큰이나 혹은 볼트로 지정된 DF의 토큰을 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토큰을 구매하자마자
덱스에서 대량으로 판매하고 나가는 페이퍼 핸즈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를 흔히 말하는 이자 농사라고 하며 영어로는 일드 파밍이라고 합니다. 일드 파밍 자체가 특정 기한 동안 어느 정도의 토큰을 보상으로 준다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정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일수록 막대한 수익을 제공받게 됩니다. 따라서 막 오픈을 할 때 넣게 되면 연간 수만 퍼센티지의 수익을 볼 수도 있기도 하는데요. 물론 수십 초 내로 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설명이 길어져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DF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하는 ICO를 통해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KYC가 가미된 거래소 자체의 IEO나 탈중앙화된 플랫폼인 IDO와 같은 런치패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토큰 판매가 완료된 DF 프로젝트들은 결과물들을 내면서 인지도를 쌓아서 중앙화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하기 전까지 거래가 가능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카르다노처럼 플랫폼형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DF들을 유치하고 키우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덱스가 활성화될수록 좋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드 파밍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므로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잡혔다는 가정하에 본격적으로 투자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일드 파밍 시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첫째로 KYC가 없는 ICO를 진행하며 커뮤니티가 빈약한 DF 프로젝트에는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그러겠지만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아야 토큰의 가격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체에서 ICO를 진행하면 개인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거래소에서 진행해주는 IEO를 하시거나 나름 이름 있는 런치패드 플랫폼의 IDO를 통해 토큰 구매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LP를 제공하게 되는 시점부터 무조건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덱스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의 유동성 풀이 생성될 때 해당 토큰과 페어로 예치되는 에이다나 각종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해당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토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정도가 심하다면 그냥 개별로 갖고 있을 때보다 어느 한쪽의 토큰의 수량비의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영구적 손실 혹은 비영구적 이득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LP 토큰을 받은 뒤에 반드시 일드 파밍 풀에 예치를 해야 보상을 받습니다. 초기에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LP만 제공하고 일드 파밍 풀로 자동 예치가 되는 줄로 아시는 분들도 종종 뵐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치를 안 한 시간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비영구적 손실도 덩달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비영구적 손실이 있을지라도 일드 파밍을 하는 이유는 보상의 수익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 손해가 해칭되거나 혹은 더 높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일드 파밍 풀에서 인출하시고 LP 토큰도 반납하여 해제하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오게 된다면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이 더 빠지듯이 덱스에만 상장된 토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프로젝트가 정말 유망해 보여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재의 가격이 아닌 토큰을 늘리는 것에 만족하신다면 유지를 해도 되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좀 부지런하게 암호화폐 장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제 최근 LP로 제공된 에이다의 스테이킹도 지원하는 윙라이더스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마무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덱스들은 홈페이지에 입장하면 D앱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므로 클릭해줍니다. 풀스를 클릭하여 유동성 제공 풀의 종류를 파악하고 어떤 자산을 예치할지 정합니다. 정한 유동성 풀의 Add Liquidity를 클릭하여 해당 볼트 토큰과 에이다를 동일한 가치로 예치를 하면 됩니다. 만약 에이다밖에 없다면 수압 탭에서 에이다를 지불하고 해당 토큰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시게 되면 LP 토큰을 지갑으로 받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금방 받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LP 토큰을 받고 나서 파밍으로 가보시면 유동성을 제공한 풀에서 매니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에이다 파비아 유동성 풀에 리퀴디티 프로바이딩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 풀에서의 매니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매니지 버튼을 눌러서 보유한 LP 토큰 100% 모두를 스테이킹 하시면
일드 파밍을 통한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민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치한 순간 바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간 수익률도 보입니다. 반면 썬디스업과 같이 특정 기한이 지나야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덱스도 있는데요. 윙라이더스는 아직 거버넌스 토큰의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APR 정보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윙라이더스는 카르다노의 에포크 체계를 받아들여 다음 에포크가 시작되기 전에 LP를 일드 파밍 풀에 스테이킹 해놔야 다음번 에포크부터 보상이 누적이 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성은 앞서 설명드린 LP에 포함된 에이다를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스테이킹 탭을 통해서 보시면 현재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유동성 풀로부터 받은 LP 토큰 수량만큼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돋보기가 표시된 곳을 클릭해서 카르다노 스테이크 풀을 검색하여 보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소 25% 이상의 투표를 받은 스테이크 풀은 윙라이더스의 특정 유동성 풀에 모든 에이다가 스테이킹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독특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과 같이 파비아 에이다에 대한 유동성 풀은 디노 스테이크 풀에 과반수 이상 투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에포크부터 해당 유동성 풀의 모든 에이다가 위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덱스들도 스테이킹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DF들이 아주 많고 다양한 덱스들도 나오고 있는 카르다노 생태계가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르다노 개발사 IOG는 6월 29일 진행될 바질 하드포크에 대해서 순조롭게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라가 적용되기 전에 인풋 엔도서라는 기술을 도입하여 레이어 1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처리량에 비약적인 상승도 도모 중임을 찰스가 힌트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차주 진행될 컨센서스 2022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만에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마쳐봅니다. 시간이 가용하는 대로 영상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려 하는데요. 혹시라도 설명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